키오스크라면 뭐 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눌러보는 거죠. 동시에 막 손바닥으로 모든 메뉴를 한번 예, 눌러서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 툴을 이용하면은 최소한 한 80%, 90%는 자동화를 하고 네. 그러니까 2,000가지 테스트 중에 한 1,800개는 저희 걸로 하시고 네. 나머지는 매뉴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도 시간 세이브, 리소스 세이브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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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를 도입해 놓으면 그냥 소프트웨어 변경한 다음에 자동화를 돌려버리면 그러네요. 네. 확실한 검증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님 요즘 잠 잘 잤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좋은 오후 보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라이브 웨비나로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는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주제로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로 제어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IoT라든지 가상현실, AI, 그 밖에 모든 산업들이 이제는 우리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우리 삶을 이렇게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오류라든지 문제점들에 훨씬 더 심각해진 상황이 됐다라는 거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아직도 손으로 사람이 다 해결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의 상황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표준이라든지 검증해야 될 방법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하기에는 한계에 왔다. 이걸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화두를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큐티그룹에서 QA 세일즈 스페셜리스트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민홍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큐티그룹에서 소프트웨어 검증 솔루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홍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큐티그룹에서 QA 솔루션 엔지니어로 활약하고 계시는 박찬식 책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임님. 네, 안녕하세요. 큐티그룹에서 소프트웨어 VMV와 QA 관련한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는 박찬식 책임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이브는 오랜만이시죠? 네. 아,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약간 떨리기도 하겠지만 시간 금방 갑니다. 아, 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박 책임님은 그 프로필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물이 훨씬 낫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 사진 보고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늘 웨비나 끝나고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네. 배포라든지 뭐 실제로 발표하기 전에 여러 가지 디버깅 작업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네. 오류라든지 문제점들을 다 잡아내고 출시를 하는데,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검증이라는 부분하고 뭐 디버깅하고 어떤 뭐 유사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 차별점이 좀 있는 건가요? 둘이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소프트웨어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오류에 좀 더, 오류나 버그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나누기 0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소프트웨어 오류를 찾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디버깅에 속하고요. 소프트웨어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대로 소프트웨어가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검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소프트웨어 검증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게 오류 때문에 정상적인 동작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증과 디버깅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정의드립니다. 그러면 이 검증, 소프트웨어 검증이라고 하는 게 왜 더 이렇게 중요해지고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저희 실생활 속에 점점 소프트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가게를 가서 직접 종업원 분들한테 주문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키오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서빙 로봇이라든지 실생활에 사실 저희가
네, 소프트웨어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점점 소프트웨어 전자식 장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프트웨어 검증이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표준이라든지 체크해야 될 항목들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시고 직접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다 손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일부 자동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뉴얼이 조금 더 많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 기업마다 좀 상황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왜 이게 필요한지, 또 표준의 어떤 상황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왜 자동화해야 되고, 실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례라든지 뭐 데모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내용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이라든지 질문들 올려주시면 지금 온라인으로 답변 주시는 분들도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Q&A 시간에 따로 또 선별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꼭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진행 중에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나가기 전에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관련돼서 많이 참여해 주신 분들 선별해서 저희가 또 경품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개발보다 더 어려운 소프트웨어 검증 지옥. 자, 자동화로 해결해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이민홍 부장님께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검증과 표준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 그리고 화두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준비되셨죠? 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소프트웨어 검증이 왜 중요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 설명으로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저희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소프트웨어 검증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주된 주력 분야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이전에는 제일 이쪽 소프트웨어 검증에서 많은 에포트를 쏟고 있는 분야는 항공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99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9년에서 11년 사이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도요타 세계 넘버원이었죠. 넘버원 OEM에서 급발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문학적인 뭐 1조 3천억, 뭐 돈도 벌금 페널티도 이렇게 물었지만 도요타 명성에서 글로벌 탑 1이라는 명성의 치명적인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되었죠. 하지만 이 문제가 결국엔 2014년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결함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때 소프트웨어 결함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08년부터 제가 자동차 쪽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생생하게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거는 급격하게 장치들이 자동차에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익숙하지만 문을 이제 창문을 차량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예전에는 돌렸거든요. 그렇죠. 예, 손잡이로 돌렸는데 네. 버튼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뭐 그리고 이제 핸들도 힘들게 막 돌렸었는데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편하게 돌릴 수 있었고 이제 그런 전자 장비들이 급격하게 도입이 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검증이 중요한데 이걸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결함들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이런 신뢰도 잃고 페널티도 묻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 이건 너무 과거니까 뭐 그때는 뭐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코로나 저희 직전에 2018년, 19년에 보잉 737 맥스 이륙 후 바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죠. 네, 이 사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런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이제 추락을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보잉 쪽에서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네, 뭐 이런 피해 금액 5조대 피해 금액도 네. 맞았고 결국에 보잉에서 조치한 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없었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겠죠. 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으니까 음.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뿐만 아니라 2018년, 19년에도 이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고요. 이런 사건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회사의 존립이 그럼요. 이제, 존립에 연관되게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정말 소프트웨어 검증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고객들 입장에서도 이제 목숨이 달린 일이기 그럼요.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사건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이런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안타깝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표준 이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 엄밀히 따지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제 임베디드 시스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개발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네. 구현하고 검증도 해야 된다라는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 같은 경우는 1980년도 후반에 이미 제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선진국에서 선진 회사들에서는 좀 신경 쓰면서 관리하고 있었지만 저런 사건이 생기면 항상 이제 주목받고 이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업계 사람들이 이런 걸 관심 있게 주제에 보죠,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 사건에서 유명한 거는 이제 디오고요. 국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전기전자 시스템의 기능 안전에 대한 것들은 이제 IC 60508. 그래서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면 뭐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 뭐 로봇이다, 뭐 아니면은 뭐 다른 IoT다. 이런 분야에서 개발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시면 이런 항목들. 그러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전기전자 시스템에 대한 기능 안전, 이 표준을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표준을 꼭 따라야지만 예를 들면 출하가 되거나 아니면 생산되거나 뭐 판매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안 지켜도 뭐. 엄밀히 따지면 안 지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준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따랐을 때 그럼 100% 안전한 소프트웨어냐, 시스템이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 머리를 모아서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뭐 보잉이라든지 도요타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켰더라면 그래도 그렇죠.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고 검토 결과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권고되는 사항이고 사실상은 이걸 안 따른다라고 했을 때 고객사 측에서 납품을 안 받아주는 경우도 그럴 수도 발생합니다. 있겠죠. 네. 예. 아무튼 저런 어떤 표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혹은 뭐 어떤 생산품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극단적인 사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항공이라든지 자동차는 거기는 다 자동화하겠죠. 네. 그렇죠. 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마다 좀 아무튼 다르지 그런 않을까. 쪽은 그래도 훨씬 더 중요하게 이 포인트를 바라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면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도 이런 검증이라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네. 이야기인데요. 이게 제가 농담 삼아 말은 하긴 한데 사실 진담이고요.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돈입니다. 그 금융 쪽에서 소프트웨어 검증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거기는 진짜 난리 나겠는데? 예. 그러네요. 뭐 목숨보다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쵸. 엄청나게 중요한 영역. 그러네요. 그런 쪽도 지금 소프트웨어 검증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영역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 예로 최근에 뭐 전기차가 핫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하는데 충전소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꽂고 내가 전기차에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용카드 정보가 결제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일어나는데 아, 네. 그때 소프트웨어 오류가 생겨서 결제 금액이 달라진다고 큰일 생각해 나죠. 보시면 큰일 나죠. 네, 아까 키오스크 사례를 드렸는데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고장나면 결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컴플레인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희가 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나 제품들이 이런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제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극단적인 뭐 자동차, 항공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검증은 이제 진짜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그 저희 나라 공장에서 로봇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데 네. 그 로봇 기계가 잘못돼서 봤어요. 네. 봤어요. 그것도 사실 소프트웨어 그러네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극단적이다라고 하시지만 이제 사실상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어떤 문제점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전에 잘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화두는 이거를 언제까지 사람이 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무리 그러니까 사람이 했을 때 효율성도 떨어지긴 하지만 일관되게 이제 신뢰도성을 확보하기 아, 위해서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또 휴먼 에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진행해 보죠. 네. 그래서 뭐 국제 표준은 사실 업계마다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 표준이고 그리고 이거는 의료 장비. 의료 장비는 이거보다는 FDA가 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국제적으로는 이런 게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또 하고 있느냐 보시면 이제 국방 같은 경우에는 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기 체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할 규약. 네. 표준. 또 국내 표준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뭐 초음파 기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사람의 목숨과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고 그럼요. 수술용 로봇은 더 심할 거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사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다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사실상 이런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 검증 항목들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19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디오 항공 쪽 표준이 제일 유명하고 그것을 레퍼런스로 이제 항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네. 설계한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봐라. 네. 그리고 너가 작성한 코드는 한 번이라도 실행을 해봐라. 네. 그리고 흔히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코드 패턴들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사해봐라. 네. 주된 내용이 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거는 네. 요구 사항대로 동작하는지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어렵습니까? 요구 사항이 명확한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예를 들면 이제 뭐 촌장님께서 지금 뭐 방송을 하시는데 네. 멘트를 하시는데 저희가 몇 초에 몇 분 몇 초에 이런 멘트를 해주시고 몇 분 몇 초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희도 사실 그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맥락만 얘기를 해드리는데 네. 컴퓨터는 사실 지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정의가 돼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네. 모든 상황이 매끄럽게 정의가 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구사항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검증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사실 사전에 모든 것을 다 검증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 그런 디파인 하기가 더 어렵다. 네,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보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모든 기기들이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다 연결돼서 기능을 막 수행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스마트 홈이라든지 네. 아니면 핸드폰에서 자동차 차량 문을 연다든지 네.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네. 그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해킹이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 홈의 CCTV, 집에 CCTV가 해킹을 당하면 또 최근에 뉴스가 있었죠. 맞아요. 그런 일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자동차를 뭐 캠 프로토콜 해킹해서 네. 해킹하는 사례도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추가가 됐죠. 표준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이 더 늘었죠. 네네네. 해킹 관련한 표준이 제정이 됐고 네. 유럽에서는 이거 안 지키면 법규로 만들어서 안 지키면 아예 못 팔게 하겠다. 아, 그 정도까지? 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충분하냐? 네, 아니죠. 테슬라를 보시면 또 자율주행이 사실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자율주행 기능을 수행하다가 또
사람이 죽는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네. 또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죠. 안 되겠다.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검증해라. 까지 지금 말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누가, 네. 어떤 팀에서 그 책임을 지고 이걸 할 거냐. 퀄리파이 그 프로세스라든지 운영에 대한 표준도 만들어진다고요? 네, 담당자까지. 이런 아. 것까지 이제 점점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사실 현실적으로 네. 이제 소프트웨어는 계속 복잡해지고 거기에 따른 수많은 동작들이 파생이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검증할 방법은 없으니까 이런 표준 문서, 어떤 체크리스트죠. 이런 네. 체크리스트를 체크리스트. 만들고 이 체크리스트를 누가 수행할 건지까지 책임 소지까지 부여해주면 네.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그래도 좀 이 정도면 할 만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이제 가장 최근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배경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프로세스 표준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도 다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첫 번째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팀을 조직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현실적인 기업의 조직 내에서 그렇게 부서를 따로 이런 것들을 팀을 만들고 운영하기도 사실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주 냉정히 봤을 때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인력 풀이 있고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인원을 꾸려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 나라만 봤을 때 대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탑 2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회사들에서는 인력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수익성 뭐 이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 수많은 소프트웨어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네. 예전처럼 뭐 어느 정도 하고 출시한 다음에 문제 해결하지라고 하면 이미 시장의 어떤 신뢰를 까먹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사전에 어디까지 우리가 준비해서 내보낼 것인가가 고민일 텐데 네. 진짜 고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또 하나 질문이 이제 소프트웨어 검증이지 않습니까? 그 소프트웨어 팀, 그러니까 뭔가 개발하는 팀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또 검증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단 말이죠. 근데 검증하는 부서는 또 소프트웨어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어떤 롤에 대한 어떤 역할 분담은 요즘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자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개발한 대로 검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다양한 시나리오의 검증이 사실상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기가 작성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보통 확인을 하시고요. 거기까지. 네, 보통 하시고요. QA 팀에서 네. 이제 실제로 소프트웨어 없이 실행되는 실행 네. 파일 아니면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뭐 이런 스위치 조작이라든지 직접 정기적 해보는 신호를 거잖아. 네, 직접 해보는 여러 가지 왜냐면 자기가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것들을 한번 수행해 보시는 거죠. 키오스크라면 뭐 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눌러보는 거죠. 뭐 네. 눌러보기도 하고 동시에 막 손바닥으로 모든 메뉴를 한번 눌러서 어떻게 네. 되는지도 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보완을 해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업의 어떤 상황에서는 그 악유가 실제로 뭐 너 잘났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면서 어떤 발생하는 충돌이라든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프로세스적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은 여하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매뉴얼이나 아니면 그냥 사람에게 맡겨서는 해결되기는 참 한계가 있겠다.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적으로 일단 테스트해야 될 항목들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알겠습니다. 제한적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를 이제 소개를 할 네.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자, 많이 기다리셨는데,
박찬식 책임님께서 실제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 검증에 대한 어떤 툴, 방법들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네. 솔루션 제안해 주시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 동작되는지 어떤 그런 사례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네, 큐티그룹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특히 GUI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그러니까 검증을 어떻게 자동할 거냐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스퀴시 코코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퀴시 각각이 다른 네, 툴인 각각이 거죠? 다른 툴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자동화했는지에 대한 이제 크게 두 가지 데모를 예, 마지막에 이제 보여드리고 좋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큐티 그룹의 QA 툴 관련한 이제 간략한 히스토리 먼저 말씀드리면, 큐티에서는 원래 자체적인 QA 관련한 툴은 없었는데, 소프트웨어의 어떤 VMV QA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이제 인수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는 독일의 어떤 프롤로직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스퀴시 코코라는 툴을 도입을 했고요. 비교적 최근에는 정적 테스팅 쪽에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엑시비온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인수한 지 이제 얼마 안 되고 아직 셋업이 덜 된 상황이라서 기존의 큐티 툴들과의 어떤 뭐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좀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냥 각각 별도의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어떤 기능들을 하고 네. 있는 솔루션 네,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동적 테스팅의 이제 툴인 스퀴시 코코 관련한 내용만 소개해드리고요. 이름 재밌습니다. 스퀴시 코코. 네네, 그렇습니다. 입에 짝짝 붙네요. 네. 그래서 스퀴시 관련한 코코만 네. 좀 설명드리고요. 네. 엑시비온, 그러니까 정적 테스팅 툴 엑시비온은 오늘은 따로 소리 드리진 않는데, 이제 네. 저희 쪽으로 관심 있다고 하시면 연락 네. 주시면 네.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한 번 더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실제로 회사 큐티 그룹의 어떤 방향이 이제 이쪽 전략적으로 이쪽을 조금 포커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M&A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검증이라든지 이런 네.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증 자동화의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이제 그쪽으로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데모 소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스팅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퀴시 코코를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스퀴시 코코를 이용해서 관련한 이제 어떤 데모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있는지, 네. 그것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좀 얕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소프트웨어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요구사항 기반으로 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보통 코드를 작성하면 정적 테스팅이라는 걸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적 테스팅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뭐 빌드를 해서 직접 돌려보고 테스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짠 코드의 텍스트 자체만 보고 오류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통 정적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빌드에서 타겟에 올리기 전에 코드 자체 짠 것만 보고 오류를 검출하는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네. 그 다음에 정적 테스팅이 끝나면 이제 빌드를 진행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입력을 넣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겠죠. 이 과정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동적 테스팅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는 정적 테스팅은 말 그대로 코드만 보고. 네, 코드의 문법적인 오류만 이제 찾아내는 거고, 실제로 걔를 빌드해서 정말 입력값을 넣어보면서 테스트하는 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동적 테스팅이라고 말하는 거죠. 설명 잘하시네요. 잘하시는데. 네. 그러면 그런 동적 테스팅을 할 때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그런 거 하는 행위를 매뉴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런 동적 테스팅을 자동화하는 과정을 저희 스퀴시 코코를 이용해서 셋업을 하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매뉴얼 테스트를 하죠. 또는 그래서 내 이 테스트라는 과정에서 결과를 보고 과연 요구사항에 맞게 짰냐 안 짰냐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요구사항에 맞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버그가 있는 코드를 짰는지 또는
요구사항이 잘못됐는지 음흠. 또는 테스트 자체가 잘못됐는지 음흠. 뭐 이런 거를 이밸류에이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걸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코드라는 거는 결국 요구사항대로 만들어지는 건데 요구사항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관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정말 요구사항에 얼만큼을 맞췄냐라는 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포인트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드 커버리지라는 거로 수치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테스트들이 내 코드의 얼마의 퍼센테이지를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수치화된 값으로 내 테스트가 얼마만큼 됐느냐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코드 커버리지를 100% 만족했다라고 하면은 테스트가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됐다라고 이제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커버리지가 100%가 됐다라고 하면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앞서서 했던 어떤 네. 코드가 잘못됐냐, 네. 사양이 잘못됐냐, 네. 또는 뭐 그 어떤 버그가 있느냐 좋습니다. 그런 리뷰 과정을 거치죠. 그 다음에 100% 만족했다라고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네. 네.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죠? 네. 네. 100점 쉽지 않네. 근데 실제로 그 코드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코드 커버리지 100%를 만족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동적 케이스를 어떻게 스코프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네.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럼 스코프를 조금 좁힌다고 하면 뭐 네. 통과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툴들을 보면은 커버리지를 100% 만족하는 거를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사람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음흠. 그것조차도 100%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해주는 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 네네. 재밌네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좋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내 음. 코드를 실제 인젝션 해보는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코드를 작성하셔서 이제 테스트를 하실 때 내가 매뉴얼하게 그 코드에 그 타겟의 어떤 입력 값을 직접 넣어서 결과를 눈으로 보고 하는 매뉴얼 테스트들을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네. 그리고 이런 매뉴얼 테스트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 어떤 조금 어려움들이나 있으시면은 상용으로 또는 오픈소스로 이런 테스트들을 조금 더 쉽게 도와줄 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이런 동적 테스트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다. 근데 개발자분들은 어떤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어떤 아이디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개발하실 때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좀 더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MS 테스트라고 하는 또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Qt도 당연히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Qt 테스트 오토메이션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런 상용 툴들 또는 오픈소스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좀 가벼운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CPP 유닛이라고 하는 또는 X 유닛이라고 하는 되게 가벼운 테스트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되게 내가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을 짠다. 그리고 되게 무거운 어떤 소프트웨어다. 그런 소프트웨어는 솔직히 테스트 입력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쉽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뭐 매틀랩 시뮬링크라는 툴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그쪽 환경으로 옮겨서 거기서 테스트를 많이 네.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그 통신에 좀 더 어떤 좀 집중하는 툴이다라고 하면은 그 통신 에뮬레이터 위에 올려서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면서 내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뭐 아주 유명한 뭐 벡터나 아니면 기타 뭐 디스페이스나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 프레임워크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내가 짠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GUI다. 내가 짠 소프트웨어가 어떤 HMI, 그러니까 휴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걔에 대한 자동화 테스트 어떤 행위들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그거는 스퀴시라는 저희 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네네. 그래서 스퀴시라는 거는 GUI 툴에 어떤 테스트 입력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자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아. 네, 그런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세한 거는 뒤에서 좀 더 좋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테스트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해서 내 코드를 테스트하는데 그럼 코코는 과연 뭐냐? 코코는 이런 테스트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나면 커버리지가 얼마인지를 측정해주는 툴입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커버리지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코코라는 툴을 이용해서 내 코드가 얼마만큼의 커버리지를 갖는지 달성할 수 있는지를 네네네. 측정해 주는 거군요. 네네네. 그런 툴. 그래서 코코는 그 커버리지를 얼마만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측정해 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게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는다고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최근의 소프트웨어들은 그 굉장히 복잡해지고 기능들도 엄청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예전 같은 경우 뭐 코드를 만들 때 이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개발 환경이라는 거를 팀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개발을 해요. 네. 근데 최근에는 기능들이 엄청 많아지니까 그 자기가 개발하는 그 어떤 타겟 소프트웨어라는 그 개발하는 환경이 각자가 다 다른 환경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개발 환경 자체가 다 달라졌다는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같은 기능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각각 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각각 다른 환경으로 개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주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나는 네트랩 시뮬링크로 개발을 할 거야. 나는 통신을 이용하는 어떤 개발을 하는데 그거는 뭐 벡터에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거야.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나는 뭐 내 거는 어떤 그냥 뭐 단순한 기능 동작, 뭐 IO 동작 뭐 이런 거니까 그냥 구글 테스트를 이용할 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개발 환경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내가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하려고 하면 그 툴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어떤 툴들이 그 툴들이 제공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가지 어떤 개발 툴이 있으면 그 개발 툴마다 각각의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툴들을 별도로 구매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근데 이렇게 그 하나의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 환경들이 있을 때 커버리지 측정하는 툴들을 각자 개별적으로 살 거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코코를 하나만 도입을 하시면 네네네네. 여러 개발 환경에 다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최근 트렌드랑 좀 잘 맞는다고. 다양한 개발 환경의 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 아까 커버리지를 한꺼번에 다 측정해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툴이 코코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개발 툴, B라는 개발 툴, C라는 개발 툴을 이용할 때 코코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붙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A라는 개발 툴에 맞는 어떤 그 커버리지 툴, 그러니까 각각의 툴에 맞는 커버리지 툴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 툴을 이용하시면은 알겠습니다. 한 키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약간 세일즈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지는 어떤 개발 환경에 좀 잘 맞는다.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에 잘 맞는 툴이다. 좋습니다. 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설명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시간이 좀 부족할 알겠습니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코코가 어떻게 여러 가지 툴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빌드하는 과정에서 코코가 이제 개입을 해서 원래 원하시는 타겟 파일을 만들어내고 코코로 커버리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CSMS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두 가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시겠죠.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CSEXE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CSMS라는 파일을 보시면 여기 그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냥 코드의 어떤 구조만 가지고 있는데 테스트 완료 후에 만들어진 CSEXE 파일을 덮었으면 이렇게 내가 테스트한 그 지금 테스트한 게 얼마의 커버리지를 갖는지를 저렇게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코드별로? 네, 코드별로. 그러면 내가 지금 한 테스트가 내가 짠 코드에 얼마를 커버할 수 있는지를 저렇게 수치화하는 거죠.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녹색으로 보이시는 게 내가 지금 테스트한 거. PD님이 이거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이 화면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테스트한 게 음. 내 코드에 그러니까 커버한 부분은 초록색으로 도식되고요. 아, 네. 커버되지 않은 건 빨간색이나 주황색으로 되는데 코드별로, 라인별로 네, 이렇게 표시가 라인별로.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저 라인을 전부 초록색으로 만들면 아, 내 코드는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테스팅이 완료된 코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네. 네네네. 네. 되게 직관적이네요. 네. 한 번 돌리면 저렇게 되고 계속 이빌레이팅 하면서 다 네. 녹색으로 만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코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런 이제 이제 그런 커버리지 측정하는 툴인데 이제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레벨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펑셔널 라인, 뭐 스테이트먼트 함수별로 할 거냐,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뭐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민홍 부장님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근 산업계 표준에서는 이제 MCDC라고 하는 조금 더 디테일한 커버리지 측정을 해라라고 하는 표준을 주는데 그 대부분 상용 툴들은 이제 그 MCDC라는 커버리지를 측정을 못 하는데 이제 저희 툴은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큰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코라는 툴은 윈도우에서도 돌고 리눅스에서도 돌고 맥에서도 돌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호스트를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관계없이 저희 툴을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가 GCC로 컴파일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뭐 컴파일을 할 거냐 네, 아니면 뭐 그린리스를 쓸 거냐 뭐 여러 컴파일러들을 다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테스트 프레임워크도 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나중에 뭐 아까 설명드렸던 산업 표준에 관련돼서 내가 이 산업 표준을 지켜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냐 안 했냐는 이제 어떤 리포트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리포트 제출할 때 이제 저희 툴을 써서 리포트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어떤 인증 툴킷 같은 것도 제공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용하셔서 나중에 리포트 하셔서 이제 산업 인증 받으실 때 네,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다양한 개발 템플릿 환경에서의 그 커버리지를 다 네.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일일이 하기보다는 이 코코라는 툴 하나로 다 커버가 되고 네, 맞습니다. 최신의 표준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지원해준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퀴시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GUI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에 어떤 서비스라든지 장비라든지 제품 중에서 GUI가 없는 게 있나요? 아, 네. 네, 굉장히 많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퀴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GUI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동적 테스팅을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어떤 그런 이거 툴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그 이 툴에 관련돼서 이제 고객들분께 설명드리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툴을 이용하면 테스트 자동화를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냐? 그건 아닌가요? 네, 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얘는 자동화를 도와주는 툴이지 실제 자동화하는 거는 결국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자동화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면은 그 프로그래밍 된 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도와주고 이게 통과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해주고 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를 한다는 거는 결국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거고 그 프로그래밍은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툴이 전부 다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쉽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스퀴시 동작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동차 클러스터, 디지털 클러스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이제 외부 입력을 통해서 이런 GUI들의 변경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 GUI 변경에 일어나는 포인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유저가 터치를 했거나 어떤 드래그를 했거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저 GUI가 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장비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저 값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 입력, 예를 들면 어떤 버튼을 눌렀다거나 자동차 핸들에 달려있는 어떤 그 물리적인 버튼을 뭐 위로 아래로 내렸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저 GUI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은 저런 변경 포인트들을 프로그래밍 하셔야 되는 거죠. 저 GUI를 변경하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프로그래밍을 하시고 나면은 저 프로그래밍 하실 때 내가 저 변경되는 포인트들이 어떤 건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퀴시라는 툴이 저 변경 포인트를 만들어주면 실제로 저 GUI 안에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저 이미지가 있는지 서치를 해줍니다. 아, 네. 그래서 저런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있는지를 네. 이미지 상에서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서 있으면은 패스, 없으면은 페일인 거죠. 아, 네, 네. 네네. 그러니까 유저분들은 저 테스트 입력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짜시고 나면은 그거를 스퀴시가 실제로 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해서 찾은 다음에 결과를 리턴해서 패스냐 페일이냐까지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GUI 어플리케이션들 테스트 자동화 툴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겠네요. 네. 네. 그래서 스퀴시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저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신호들을 직접 전달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저 계기판을 보시면은 저 계기판이 얼마만큼 많이 변경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게 0에서 200이라는 값이 있는데 그러면 저 200이라는 값을 다 테스트하려면 이미지가 총 200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겠죠. 네. 그러면 그 200장을 전체적으로 항상 다 비교를 할 거냐? 네. 그리고 만약에 사양이 바뀌어서 저 그림이 바뀌었어요. 네. 그럼 다시 테스트하려고 하면은 저 200장을 다시 익스펙테이션 이미지를 다시 200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동적 테스팅 부하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러면 스퀴시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 이미지 말고 내가 저 80kg라고 하는 저 값을 스퀴시에서 주고 나면 말 그대로 저 소프트웨어적으로 저 80이라는 값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메모리 값에서 직접 가져올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걸 저긴 보통 오브젝트 피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 피킹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이미지 비교 말고 값을 직접 가져와서 테스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숫자. 네, 숫자.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 이미지를 200장을 비교를 할 거냐 아니면 숫자만 비교할 거냐? 네, 숫자만 비교할 거냐. 근데 저 숫자를 비교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값을 가져와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거는 네, 확인은 안 되는 거죠. 그러겠죠. 네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지 비교하는 거랑 저런 값을 직접 비교하는 거랑 이게 혼용을 해서 두 동적 가지를. 테스팅 효율을 좀 높이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죠. 네네. 대표적인 이미지 한 5장 정도만 비교하고 네. 나머지들은 어떤 값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네, 같이 한다거나 그렇게 버무려서 좀 동적 테스팅 네, 그런 그 효율을 좀 많이 높이는 편입니다. 이런 효율을 지금 네. 스쿼시가 네. 지금 네, 스퀴시라고 하는 툴을 지원하는 이용하시면은 네, 효율을 요런 더 높게 네, 할 수 있다. 이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퀴시는 그 데스크탑, 그러니까 스퀴시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에서 도는 프로그램도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외부에서 어떤 인베디드 디바이스나 어떤 외부에 있는 다른 그 데스크탑 또는 호스트에서 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스퀴시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려면은 하나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스퀴시가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 외부에 있는 인베디드 장비를 스퀴시가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이제 두 가지의 데모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서 질문 있으시면은 이따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테스트를 몇 번이나 할까요?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하죠. 네. 그러면 내가 테스트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또는 과거에 어떤 테스트를 했는지 현재는 어떤 테스트를 했는지 과거에 했던 테스트가 페일이 났는지 패스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히스토리들을 관리를 하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저희가 또 테스트 센터라고 하는 툴 제공을 합니다. 이건 별개의 툴인가요? 네, 별개의 툴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스퀴시랑 코코랑 이제 호환을 해서 네. 만들어진 툴이고요. 테스트 센터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테스트 이력들, 현재 테스트의 이력들, 뭐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실 수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관리할 수 네. 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거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두 가지 데모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embedded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저러 자동차의 클러스터를 이제 도식화한, 이제 추상화한 어떤 앱이 있고요. 저건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외부 하드웨어에 올려서 이제 돌아가는 툴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스키시가 어떻게 테스트를 자동화하느냐. 네. 네, 그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데모가? 데모가 한, 다 보여드리면 15분 정도? 5분? 네. 5분? 좋습니다. 네. 조금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으세요. 네. 자, 그래서 저기 이제 애플리케이션 돌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하얀 화면이 이제 스키시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기 안에 보시면 텍스트로 쌓여져 있는 게 유저가 직접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코인가요? 이거 스키시입니다. 스키시. 그래서 스키시로 플레이를 하면, 네. 지금 하는 거는 70km, 그러니까 70km 입력을 줬을 때 저렇게 변한다는 거는 요구사항을 통해서 이제 유저가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70이라는 입력을 줬을 때 실제 디스플레이가 70이 되는지. 네, 저런 이미지가 되는지를 스키시가 이제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레이하게 되면 제가 짠 자동화 언어를 플레이하면 실제 이제 타겟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입력을 주면 저렇게 변경되는 거죠. 네. 그 이미지가 이제 저 이미지가 있는지를 찾아서 네. 패스가 됐으면 저게 이제 패스를 표시하고 네. 페일이 어디에 표시되어 됐으면 있나요?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네, 여기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표시가 된다. 네. 패스가 되면 패스, 페일이 되면 페일.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할 텐데 이것들을 다 연결해서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메모리 상에 있는 값을 직접 가져와서 이제 비교하는 아까 방식입니다. 말씀하셨던. 네. 그래서 0에서부터 199까지 값을 주면서 진짜 그 값이 메모리 상에 올라왔냐? 네. 그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하면 네, 저기서 이제 막 값이 실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네, 스키가 대 올라가네요. 네, 스키가. 그래서 얘는 메모리 상에 올라와 있는 값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디스플레이 됐냐 안 됐냐는 판단을 못 하지만 이제 앞서 이미지 비교하는 방식하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면은 테스팅 부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기존의 이미지 방식으로 하면 200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입력으로 제가 이게 깜빡이를 킬 거예요. 깜빡이를 키면 네, 저렇게 깜빡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 저 깜빡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키시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진짜 깜빡이 키는 행위를 했을 때 저 이미지가 켜졌냐 안 켜졌냐 네. 그런 거를 스키시가 자동으로 이제 네.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깜빡이를 이렇게 동작시키는 거는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스키시를 통해서 자동화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 물리적으로 하지 않다. 네, 물리적이 실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스키시가 그 물리적 행위를 신호를 줘서 네. 자동화를 구축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제는 앞서 설명드린 건 이제 인베디드 장비의 자동화 테스트고요. 지금은 데스크탑. 그러니까 보통 드론 개발하실 때 드론 장비는 어떤 그 실제 드론을 날리거나 하는 행위는 그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시뮬레이터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 이용하실 때 PX4라는 프레임워크를 많이 이용하시고 지상국을 모델링하는 그런 툴이 있는데 큐그라운드 컨트롤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툴을 이제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인데 저 툴을 스키시로 자동화하는 그런 어떤 예제입니다. 그래서 좀 그걸 보여드리면 자, 그래서 이 스키시가 아까 큐그라운드 컨트롤이라는 툴과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큐그라운드 컨트롤이 실행되는데 저 드론을 이륙시키고 착륙시키고 하는 행위를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 명령을 직접 줄 수가 있는데 그 주는 행위를 저런 GUI를 방금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것처럼 GUI 입력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드론이 이제 리프트 테이크오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했던 저런 그 큐그라운드 컨트롤의 GUI 행위를 지금 스키시가 명령을 준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런 행위도 GUI의 어떤 액션 같은 것도 스키시를 통해서 자동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실제로 저기서 지금 저렇게 동작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스퀴시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보시면 또 이런 것도 많이 하세요. 자, 어떤 툴이 있는데 툴의 어떤 UI에서 어떤 값을 입력합니다. 근데 그 값을 입력할 때 그 값이 어떤 다른 동작을 통해서 내가 입력했던 값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서. 그러면은 내가 입력된 값이 진짜 거기에 잘 입력됐냐 안 됐냐를 이제 GUI 하시는 분들은 많이 검증을 하시는데 그것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스키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에 이제 특정 10이라는 값을 넣었는데 정말 10이라는 값이 넣어졌냐라는 걸 스키시가 판단을 해서 여기 보시면 10을 넣었는데 내가 GUI에서부터 읽어봤더니 그게 10이 맞아. 네. 그래서 패스야 라고 네. 이제 스키시가 알려주는 거죠. 네. 네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당연히 데스크탑에서 네. 검증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실제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키시가 또 할 수 있는 게 저 드론을 정말 이제 오토플라잇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오토플라잇 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륙을 시키고요. 지금 보시면 방금 했던 저 드론을 어디로 보내라 라고 하는 행위도 마우스로 이제 뭔가 클리킹해서 이쪽으로 보내 라고 하는 건데 그 행위를 스키시를 통해서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위는 전부 유저가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라 스키시가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그 명령대로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네. 모니터링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 끝나면 제대로 동작했다라는 게 결과값으로 스퀴시에서 네.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그 결과값은 이제 유저가 알고 있으니까 음. 네네. 그거를 프로그래밍 안에 넣어놓으면 스키시가 그걸 근거로 이제 패스냐 페일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모는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설명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도 이 밖에도 뭐 기능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네. 아마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네. 따로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웨비나에서는 사실 아주 맛보기만 네.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진행하다가 설명 듣느라고 질문을 잘 못 봤는데 엄청 많으신지 몰라가지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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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열심히 지금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아마 그래서 최대한 제가 답변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몇 가지는 저희가 관련돼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자, 제가 이걸 다 보기는 어렵고 아마 좀 체크를 좀 하셨죠? 예, 제가 좀 체크를 엄청 많이 체크하셨는데? 네, 체크를 했는데요. 네. 질문을 네. 정말 좀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3개만 뽑아서 답변을 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비용, 그러니까 저희 큐티에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검증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는 어찌됐던 도구입니다. 이제 검증을 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검증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다 상황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경험을 바탕으로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지 좀 더 효율적일까? 근데 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산업혁명 시절에 보시면 이제 기계가 사람보다 비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계를 2세대 사느니 사람을 더 많이 쓰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OS 시스템이 사실은 오퍼레이터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화기를 서로 이제 사람이 교환해주고. 근데 지금 상황이 3차 산업혁명 때는 오히려 컴퓨터가 더 싸졌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가정에 컴퓨터 한두 대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를 더 많이 쓰는 시절. 그래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사람을 그러면 매뉴얼 테스트할 때 더 많이 쓸 거냐, 아니면 도구를 도입해서 그 기능을 나의 상황에 맞게끔 잘 활용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용적인 거는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좋을 건데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검증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그 기능만 가지고 판단하시기 힘드시면 저희의 도움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거 제일 많이 최근에 물어보세요. 그 자동차나 뭐 항공 이쪽에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C나 C++을 많이 쓰세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IoT나 이제 IT 쪽에서도 이제 보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오히려 C샵이나 자바 같은 랭귀지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바 정적 검증으로는 소나큐브라는 툴을 많이 쓰고 계시고 그리고 코드 커버리지는 자코코라는 오픈 소스를 많이 쓰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쪽은 IT 환경이다 보니까 오픈 소스를 많이 쓰시는데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아무도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 툴 퀄리피킷이나 툴 서티피킷을 받은 도구와 달리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건데 이제 오픈 소스는 그걸 보장을 못 하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희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자바는 아직 지원은 못 하지만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업체들에서 이제 로드맵을 물어보고 계시고요. 네. 그게 궁금하시면 한번 네, 따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로드맵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책임님 혹시 질문할까 테스트 네.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본 거는 AI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요즘 네네. 또 AI가 또 핫하긴 하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테스트를 AI가 AI를 통해서 뭔가 좀 자동으로 네. 걸러주는 뭐 그런 기능이 없냐 뭐 그렇긴 하는데, 그러니까 스퀴시 자체가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실 때 그런 AI 기법들을 넣어서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스퀴시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는데 네. 파이썬에는 AI 관련한 솔루션들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쿼시나 코코에 대한 어떤 입력에 대한 컨트롤을 네. AI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동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아예. 네네네. 그런 방법도 네,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 그 자동화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AI를 도입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AI를 유지하실 수 있고. 같이 뭔가 이 협업을 통해서 네. 조금 더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또 네.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그러니까 질문입니까? 검증 자동화는 이제 사람 손을 얼마만큼 줄여줄 수 있느냐. 네. 이 질문 되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세이브 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 툴을 이용하면은 모든 테스트를 다 자동화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해야지. 네, 그러니까 다 자동화 시켜 주셔야죠. 100% 네. 테스트 중에 최소한 한 80%, 90%는 자동화를 하고 나머지 매뉴얼 영역인데 저희 툴로 커버 안 되는 영역도 반드시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정도만 네, 이제 네. 실제로 매뉴얼로 네. 직접 해라. 그래서 뭐 10%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네. 상황에 그거 따라 엄청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는 좀 다른데, 네. 그러니까 2,000가지 테스트 중에 한 1,800개는 저희 걸로 하시고 네. 나머지는 매뉴얼로 하시고. 네. 그래도 시간 세이브, 리소스 세이브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답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한번. 네. 네.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저도 사실 뭐 AI 쪽에서 질문을 네. 주셨는데 그 스퀴시 같은 경우에는 왜 보시면 뭐 소프트웨어를 하신 분들은 뭐 랜덤 함수나 이런 걸 만들더라도 시드가 필요해요. 네. 무엇을 가지고 랜덤하게 할 거냐. AI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안 테스트 할 때 제가 뭐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사칙 연산만 한다든지 연산을만 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버튼을 뭐 동시에 누른다든지 그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스퀴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런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제공을 해드리고 그 네. 조합을 어떻게 만들지를 파이썬의 AI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하신다라면 네. 뭐 퍼징 테스트라든지 보안, 시큐리티 네. 이쪽도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도 질문 엄청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저희가 끝난 다음에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검증이라고 하는 방법, 오늘 이제 웨비나 통해서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실제 필드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알고도 못 쓰시는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적용 안 하시고 있는 케이스도 많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봤을 때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알지만 이제 기존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툴이다 보니 IT나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사용하기가 힘든 솔루션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도 쫓기는데 검증 환경을 구성하는데 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개발 기간을 못 맞춰서 발생하는 이슈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매뉴얼로 하시거나 네. 그런 분들이 많고요. 외려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검증할 시간이 없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그게 더 시간을 더 오랫동안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기 그런 환경 셋업이나 그런 허들을 넘고 나면은 뒤에가 굉장히 편해질 거냐, 네. 아니면 지금 편하고 나중에 힘들어질 거냐. 당장 현업의 담당자분들과 당장 이거 빨리 해결하고 빨리 출시해야 되니까 이거 뭐 검증하는 이거 언제 하겠냐라고 생각해서 차이비를 계속 네. 뒤로 미루지 않나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뭐 계속 얘기했지만 테스트 항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고 네. 또 중요한 포인트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어떤 개발 환경이 아니라 다양한 개발 환경에서 다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의 제품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그거 어떻게 다 테스트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현실을 보면 아마 그냥 나가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번 검증하고 한번 다시 리뷰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됐다. 네. 더 늦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저희끼리 사실 웹이나 라이브 준비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뭐 큰 기업이라고 하면 뭐 리소스가 충분하니까 어떻게든 커버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오히려 힘들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리소스가 부족한 만큼 빨리 자동화해야지.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웨비나를 보시고 뭐 지금 당장 구입하거나 뭐 이건 아니겠지만 이게 필요하다 정도만 확실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연락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대신 영업을 해드리려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이쯤에 시그니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렸죠. 원래 즉흥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자, 이민홍에게 소프트웨어 검증이란 제가 사전 질문 드렸고요. 박찬식에게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란 요거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츠맨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고요. 오늘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다양한 질문들과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GT그룹 담당자께서 문의, 뭐, 코리아, 그 다음에 골뱅이 gt.io로 문의를 주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쪽으로 추후에라도 문의 주시면 아마 친절히 답변 드릴 것 같고요.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저희가 그 해당되는 웨비나 페이지에 발표자에게 문의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보시고, 요거 쪽으로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보기 저희가 또 지원해 드리니까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쓰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박찬식 책임부터 볼까요? 자, 박찬식에게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란. 네. 네. 읽어주시죠. 네, 개발자의 불면증을 없애주는 약이다. 이야, 약입니까?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 하면은 조금 이제- 내리셔도. 네네네.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짜고 이제 변경을 하고 나면 네.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게 네. 나의 변경이 다른 기능 원래 잘 되는 거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그렇지. 그런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맞아요. 네, 막 밤새 잠을 못 잠을 이루거나 못 이루십니까? 막 그런 경우로 있는데 자동화를 도입해 놓으면 그냥 소프트웨어 변경한 다음에 자동화를 돌려버리면 그러네요. 확실한 검증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님 요즘 잠 잘 잤습니까? 자, 그리고 자, 이민홍에게 소프트웨어 검증이란. 네, 저 네. 주어를 좀 생략했는데요. 네. 그 개발자의 최소한 도리이자 책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무겁네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사람의 생명도 이제 중요하지만 네.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듦에 있어서 네. 그래도 나의 얼굴을 익명성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의 얼굴을 걸고 네. 출시하는 건데 네. 최소한 그래도 내가 만든 건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개발자분들은 아마 저런 어떤 그 프라이드가 있으시잖아요. 네.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뭔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자의 이런
이런 어떤 프라이드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도 개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또 말씀을 오늘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처음에 소도도 얘기했지만 개발, QA, 뭐 어떤 전략, 뭐 비즈니스 디비전 뭐 이렇게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특히나 QA 쪽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쪽하고 또 프로세스 쪽은 좀 긴밀하게 좀 잘 네. 협의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어떤 툴들이 그런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릿지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한 시간 동안 라이브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은 어쩌 한마디씩만. 네. 네. 그 소프트웨어 검증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 책임감 있게 잘 개발해서 이제 저희와 함께 뭐 고객분들에게 만족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개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네. 차장님.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도입하시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도입하고 나시면 나중에 정말 편하심을 느낄 거고, 네. 제가 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큐티 그룹의 두 분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라이브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뭐, 그래도 꽤 유익했고요. 아마 저도 이런 소프트웨어 검증이라는 분야는 처음 웨비나를 통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인사이트 있고, 앞으로 어떤 산업 분야라든지 개발, QA, 그 밖에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께는 꼭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라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큐티 그룹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발표자에게 문의하기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뭐죠? 온라인 설문조사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찹니다. 저희 앞으로도 저희 이쯤에 웨비나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몇 가지 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웨비나 같이 참여해서 더 좋은 인사이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